114. 10분간 산소 소비량 측정 100리터 배기량의 산소 15% 이산화탄소 6%로 분석. 밑줄 분당 산소 소비량은 분당 배기량은 100리터 나누기 10분을 하면 10리터 per minute이고 분당 흡기량은 10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6%의 값을 79%로 나눈 후에 곱하기 10리터 per minute를 하게 되면 10리터 per minute입니다. 산소 소비량은 21% 곱하기 10 마이너스 15% 곱하기 10을 하면 약 0.6이 나오네요. 정답은 0.6리터 per minute입니다. 참고로 로 계산할 경우는 정수로 하거나 분포도를 실수로 하거나 즉 같은 단위의 의미로 계산을 한다면 결과의 값은 같습니다. 115. 배기를 3분간 수집 후 총 60리터의 가스를 성분조사 산소 16%, 이산화탄소 4%. 밑줄 분당 산소 소비량과 에너지가는 밑줄 단, 공기 중 산소는 21%, 질소는 79% 차지. 분당 배기량은 20리터 per minute이고 분당 흡기량은 20.25리터 per minute가 나오네요. 배기량과 흡기량을 활용한 산소 소비량은 1.053리터 per minute이며 산소 소비량을 활용하여 에너지가를 가우면 5.265의 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1.053리터 per minute, 5.265kcal per minute입니다. 120. 육체적, 정신적 활동에 따른 생체의 반응. 부정맥이란 심장활동의 불규칙성의 척도로 일반적으로 정신부하가 증가하면 부정맥 점수가 감소한다. 근전도는 근육이 피로하기 시작하면 저주파수 범위의 활성이 증가하고 고주파수 범위의 활성이 감소한다. 산소 소비량을 측정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할 수 있는데 육체적 작업 특히 큰 근육의 움직임을 요구하는 동적 작업을 많이 하면 산소 소비량이 증가한다. 121. 정신적 피로도를 측정하는 NOSA, TLX의 6가지 척도를 적으시오. 정신적 요구, 육체적 요구, 일시적 요구, 수행, 노력, 좌절, 이 있습니다. 122. 정신적 작업 부하에 대한 생리적 측정 척도, 뇌전이, 동공지름, 눈꺼풀 깜박임 등이 있습니다. 123. 정신적 부하 측정치는 뇌전도, 부정맥지수, 전멸융합 주파수 등이 있습니다. 124. 전멸융합 주파수는 중추신경계의 정신피로의 척도로 사용됨 또는 증신피로의 척도 사용 가능합니다. 125. 전멸융합 주파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 연습의 효과는 아주 작다. 휘도만 같으면 색은 BFF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BFF는 조명 강도의 대치수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 암조응시는 BFF가 감소한다 등의 특성이 있습니다. 전멸융합 주파수를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빛을 전멸의 속도를 높이면 깜박임이 아닌 연속된 광으로 보일 때 전멸 주파수이다. 피곤함에 따라 빈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중추신경계의 피로 즉 정신피로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잘 때나 멍하게 있을 때에 BFF가 낮고 마음이 긴장되었을 때나 머리가 맑을 때에 높아진다. 126. 전멸융합 주파수란 중추신경계의 정신피로의 척도로 사용된다. 작업시간이 경과할수록 CFF치는 낮아진다. 마음이 긴장되었을 때나 머리가 맑을 때의 CFF치는 높아진다. 127. 전멸융합 주파수에 대해 설명하시오. 빛을 일정한 속도로 전멸시키면 깜박거려 보이나 전멸의 속도를 빨리 하면 깜빡임이 없고 융합돼 연속된 광으로 보일 때 전멸 주파수이다. 전멸융합 주파수는 피곤함에 따라 빈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충추신경계의 피로, 즉 정신피로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잘 때나 멍하게 있을 때에 CFF가 낮고 마음이 긴장되었을 때나 머리가 맑을 때에 높아진다. 128. 문제를 보고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는 정신적 부하가 증가하면 부정맥 지수가 감소하며 정신적 부하가 감소하면 전멸융합 주파수가 증가한다. 참고로 부정맥, 심장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늦어지거나 빨라지는 등 불규칙해지는 현상을 부정맥,
이라 하고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심장박동을 정맥이라 한다. 맥박 간격의 표준 편차나 변동 계수 등으로 표현되며 정신부하가 증가하면 부정맥 점수가 감소한다. 마침표 전멸 융합 주파수 CFF라고도 하며 빛을 어느 일정한 속도로 전멸시키면 깜박거려 보이나 전멸의 속도를 빨리 하면 깜박임이 없고 융합되어 연속된 광으로 보일 때 전멸 주파수이다. 전멸 융합 주파수는 피곤함에 따라 빈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중추신경계의 피로, 즉 정신피로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잘 때나 멍하게 있을 때에 CFF가 낮고 마음이 긴장되었을 때나 머리가 맑을 때에 높아진다. 129. 훈련, 운동에 의한 신체의 변화. 심순환계의 기능 향상. 심장의 변화. 심실강이 크기 증가. 마침표 심근 틈이 두께 증가. 심박동수 감소. 부교감 신경 자극 증가. 교감 신경 자극 감소. 1회 박출량 증가. 심근 수축력 증가. 총혈액량과 헤모글로빈량 증가. 최대 산소 섭취량 증가합니다. 근육에서의 변화로는 산소 이용 능력 개선. 근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수화 크기 증가. 마침표 ATP 합성을 위한 TCA 사이클이 효소 활성도 증가. 마침표 유산소 과정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증가. 마침표 저산 축적률 감소 등이 있으며 탄수화물 절약 효과.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능력 증가. 마침표 글리코겐의 고갈 지연시켜 지구력 증가시킴. 근섬유의 비대. 근원섬유의 액틴과 미오신의 수증가로 마침표 근력 증가합니다. 130. 1촉광이 바라는 광량은 4파이 루멘입니다. 참고로 1칸델라는 1촉광이고 또는 4파이 루멘, 즉 12.57 루멘입니다. 131. 파이 2.54cm 되는 촛불이 수평 방향으로 비치는 빛의 광도는 촉광입니다. 램버트는 광속의 실용단위 FL, 럭스는 조도의 실용단위 LX, 루멘은 광속의 실용단위 LM, 니트는 MKS 단위계 중에서 휘도의 단위입니다. 132. 빛의 측정치를 나타내는 단위. 1푸캔들은 약 10럭스입니다. 반사율은 조도분의 휘도이고 조도는 단위 면적당 광도이며 1칸델라는 4파이 루멘 또는 12.57 루멘입니다. 133. 광도비 란 주된 장소와 주변 광도의 비이다. 사무실 및 산업 상황에서의 추천 광도비는 3대 1입니다. 134. 광도와 거리에 관한 조도의 공식은 조도는 거리 제곱분의 광도입니다. 135. 1칸델라의 전광원으로부터 4m 떨어진 구면의 조도는 몇 럭스인가? 16분의 1입니다. 조도는 광량을 거리의 제곱으로 나누어야 하기에 1 나누기 4의 제곱은 16분의 1이 되는 것이죠. 136. 200칸델라인 전광원으로부터의 거리 2m 떨어진 곳의 조도는 50럭스입니다. 즉 조도는 광량을 거리의 제곱으로 나누기에 200 나누기 2의 제곱을 하면 50이 나옵니다. 137. 컴퓨터 단말기 작업의 사무 환경에 맞는 조명은 300에서 500럭스. 138. 가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조명기구, 대비, 관역에 대한 노출 시간. 참고로 가시도란 대상물체가 주변과 분리되어 보이기 쉬운 정도이며 대비, 광속발산도, 물체의 크기, 노출 시간, 휘광, 움직임 등의 영향받음. 139.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가시광선 파장은 380에서 780나노미터입니다. 140.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 따라 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은 성면은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포르말데이드의 농도는 0.1ppm 이하, 일산화탄소는 10ppm 이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1000ppm 이하입니다. 141. 반사 눈부심의 처리 방법 또는 반사 휘광의 처리 방법.
발광체의 휘도를 줄인다. 일반, 간접, 조명 수준을 높인다. 실랑광, 간접광, 조절판, 창문의 차양 등을 사용한다. 반사광이 눈에 비치지 않게 광원을 위치시킨다. 무광택도료, 빛을 산란시키는 표면색을 한 사무용기기, 윤기를 없앤 종이 등을 사용한다. 142. 창문으로부터 들어오는 직사휘광을 줄이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창문을 높이 단다. 창의 바깥쪽에 드리우개를 설치한다. 창문 안쪽에 수직 날개를 달아 직사광선을 제한한다. 차양 혹은 발을 사용한다. 143. 광원으로부터의 직사휘광 처리 방법. 가리개, 갓, 차양을 사용한다. 광원을 시선에서 멀리 위치시킨다. 휘광원 주위를 밝게 하여 광도비를 줄인다. 광원의 휘도를 줄이고 광원의 수를 늘린다. 144. 실내의 면에서 추천 반사율이 가장 낮은 곳은 바닥입니다. 145. 실내 표면에서 추천 반사율 높은 순서로는 바닥면은 홀화살과로, 가구면은 홀화살과로, 벽면은 홀화살과로, 천장입니다. 146. 실내에서 추천 반사율이 가장 높은 곳은 천장으로 80에서 90%, 벽 또는 블라인드는 40에서 60%, 가구 사무기기는 25에서 45%, 바닥은 20에서 40%입니다. 147. 음에 관한 설명. 어떤 음의 음량 수준을 나타내는 폰값은 이 음과 같은 크기로 들리는 1000Hz 순음의 음압 수준, 데시벨을 의미한다. 예. 20dB의 1000Hz는 20폰이 된다. 148. 음폐현상. 음의 한 성분이 다른 성분에 대한 귀의 감수성을 감소시키는 현상. 149. 8손. 70폰. 손값은 2의 승수를 폰값 마이너스 40을 한 것을 10으로 나는 값으로 하면 손값 8은 2의 세제곱이고 이것은 2의 승수를 x-40을 하고 10으로 나눈 값으로 한 것과 같죠. 승수의 값이 같다는 것만 도출하게 되면 3는 x-40을 하고 10으로 나눈 값과 같기에 x는 70이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50. 가청주파수 이하인 소음. 초저주파 소음. 가청주파수는 20에서 2만 Hz, 초저주파는 20Hz 이하의 소리를 말합니다. 151. 8시간 동안 작업 85dB, 2시간 90dB, 3시간 95dB, 3시간 노출, 소음 노출 지수와 TWA 감 물음표. 1 소음 노출 지수 등호 26 더하기 38 더하기 34 곱하기 100은 125. 2 TWA 등호 16.61 라그, D100 더하기 90dB 등호 16.61 라그, 125 100 더하기 90dB 등호 91.6dB. 152. 소음성 난청의 초기 단계를 보이는 현상인 C5, 딥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일시장애에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넘어가는 상태로 3000에서 6000Hz 범위에서 영향을 받으며 4000Hz에서 현저히 커지고 음압 수준도 0에서 30dB의 광범위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소음성 난청의 초기 단계를 보이는 현상을 C5, 딥 현상이라고 한다. 153. 작업 시 95dB, A에서 3시간, 100dB, A에서 0.5시간, 85dB, A에서 5시간 소음 수준의 노출. 밑줄 총 소음 투여량은 131.25%입니다. 누적 소음 노출 지수는 실제 노출 시간을 최대 허용 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100분율 표시를 위해 이 값에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95dB은 허용 시간이 4시간이며 100dB은 2시간입니다. 85dB은 소음 작업으로 8시간 작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산 시에는 16시간으로 합니다. 4분의 3 곱하기 100 플러스 2분의 0.5 곱하기 100 플러스 16분의 5 곱하기 100을 계산하면 131.25 값이 나오네요.